자, 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비가 온 후 발생하는 무지개가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무지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하고 관련이 가장 깊은 현상은 분산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이니까 5번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장 중요한 게 백색광이라는 정의인데, 백색광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합쳐져서 백색으로 보이는 빛이다. 그래서 백색광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합쳐진 빛이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로 태양빛을 백색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빛도 빨주노초 파란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태양빛은 백색광. 이것도 암기하셔야지 분산이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암기. 두 번째는 분산의 정의가 파장이나 진동수가 다른 빛들은 한 매질에서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는다. 굴절률 차이 때문에 빛들이 서로 다르게 굴절되어 분리되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만 가지고는 분산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자, 그림을 보면서 분산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하는 물질이 한 개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프리즘이 한 개 있다. 이런 물질이 한 개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번. 두 번째는 이 프리즘에 백색광, 빨주노초 파란보를 이렇게 보내면 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빨주노초 파란보로 분리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빨주노초 파란보를 다 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대표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여기다가 그립니다. 그래서 요 백색광 대신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그려서 이렇게 보내면 요것이 이렇게 갈라져서 최종적으로 빨주노초 파란보로 갈라지는 현상을 분산현상이라고 부른다. 이게 분산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현상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은 원래 가던 경로에서 조금만 꺾인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가던 경로를 이렇게 그리고 조금만 꺾이면 빨간색. 그러면 두 번째로 원래 가던 경로를 이렇게 그리고 많이 꺾이면 파란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경로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빛의 경로죠. 그래서 백색광의 원래 경로는 이거였는데 여기서 조금 꺾이면 굴절률이 작고 여기서 많이 꺾이면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빨간색의 굴절률과 파란색의 굴절률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왜 굴절률이 다릅니까? 그러면은 빨간색을 보니까 파장이 커서 굴절률이 작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파장이 작아서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해서 파장 차이 때문에 굴절률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첫 번째, 빨간색은 파장이 크다. 그러면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진동수는 작다. 그래서 파장이 크고 진동수가 작은 빛은 원래 경로에서 조금만 꺾여서 여기 도착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파장이 작고 얘하고 얘는 반비례하니까 진동수는 크다. 이런 파란색은 원래 경로에서 많이 꺾여서 아래쪽에 도착하게 된다. 이것이 분산현상이고
이 현상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빨간색은 파장이 크다. 필수암기. 그리고 빨간색은 조금만 꺾인다. 필수암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파장이 작다. 필수암기.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많이 꺾인다. 그래서 굴절률이 크다. 필수암기. 이렇게 하셔서 분산 현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물질이 한 개이지만 백색광이 여기로 들어가죠. 파장이 다른 빛이 들어가면 얘가 2번.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빛이 분리되는 현상을 분산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파장이 긴 빨간색 필수암기는 조금 꺾이고 굴절률이 작고 파장이 작은 파란색은 많이 꺾이고 굴절률이 크다. 필수암기. 이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분산현상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색광이 빨주노초 파란보로 분리되는 무지개 현상, 그것을 분산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문제니까 무지개를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지개는 빛의 분산 현상에 의해서 태양빛을 구성하고 있는 빛들이 색깔별로 갈라져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무지개는 분산 현상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무지개 원리를 알기 위해서 태양빛, 백색광, 그 다음에 물방울, 비 온 다음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래서 물방울을 이렇게 등장시키면 백색광이 물방울 속으로 들어가면 빨간색은 조금 꺾이고 원래 가던 경로에서 파란색은 많이 꺾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가던 경로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1번. 원래 경로. 그래서 원래 가던 경로를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조금 꺾이면 빨간색, 많이 꺾이면 파란색. 그래서 빛이 갈라지기 때문에 무지개가 보인다. 이게 분산이죠. 그 다음에 물방울이 이렇게 빛이 갈라진 다음에 여기서 반사될 때, 여기서 반사되죠. 반사될 때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무지개 문제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기 때문에 전반사가 아니다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지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무지개의 모습입니다. 해서 물방울이 여러 개 있겠죠? 그리고 태양빛도 여러 개 있을 테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분산, 여기서 일부 반사, 여기서 굴절해서 여기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산, 반사, 굴절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 각도 때문에 빨간색이 위로 들어가고 파란색이 아래로 들어가고 나머지 빨, 주, 노초, 파란본을 여기 그림에 생략되어 있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각도에 의해서 빨간색이 위쪽, 파란색이 아래쪽, 빨주, 노초, 파란보가 이렇게 빛이 모여서 사람 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무지개를 보게 된다. 이게 무지개의 원리입니다. 해서 뭐 이쪽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이 워낙 중요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고 무지개는 빛의 진동수나 파장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 그래서 빛의 파장이나 진동수에 따라서 파장이 큰 빨간색은 굴절률이 작고 빨강,
그 다음에 파장이 작은 파란색은 굴절률이 커서 이 굴절률 차이 때문에 빛이 분리되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프리즘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프리즘 한 개에서 굴절률이 여러 개 발생하죠. 파장별로 굴절률이 여러 개 있다. 프리즘은. 그렇게 생각해서 프리즘의 굴절률은 어떤 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파장이 얼마일 때 굴절률 얼마, 파장이 얼마일 때 굴절률 얼마, 그런 식으로 표로 나와 있는 것이 굴절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분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했고, 무지개는 분산현상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필수 암기를 정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정답이 아닌데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굴절률이 다른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생기는 전반사 현상.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전반사 현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매질 1번, 매질 2번.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서 반사될 때 전부 반사되면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지개에서는 전반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일부 굴절, 일부 반사가 일어나니까 무지개 현상과 관계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전반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빛의 경로 차에 의한 간섭 현상. 그러면 2번은 뭔가 하면은 이런 현상입니다. 자, 이런 매질이 있을 때 빨간색이 이렇게 가면 경로가 짧죠. 근데 빨간색이 이렇게 가다가 반사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사된 다음에 이렇게 직진하면은 얘는 짧은 경로고 긴 경로니까 경로차가 생기죠. 그래서 이 경로차랑 그다음 반사할 때 위상차를 고려를 했을 때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섭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간섭한 결과 빨간색이 상쇄될 수 있다. 그런데 이쪽 경로는 길고 이쪽 경로는 짧고 이쪽 경로는 길고 그 다음에 반사될 때 위상차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파장이 길고 얘는 파장이 짧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간섭을 분석한다면 얘는 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백색광을 쐈을 때 어떤 빛은 경로차 반사 위상차의 간섭 때문에 상쇄되는 빛이 있을 거고 어떤 빛은 경로차 반사 위상차 때문에 보강되는 빛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파장별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파장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보강이나 상쇄되는 현상을 이제 간섭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해서 백색광이 들어갔을 때 어떤 물질을 지나갈 때 간섭 현상에 의해서 일부는 보이지만은 여기서 빨주, 노초, 파란, 보가 안 보이죠? 이쪽에서? 그럼 무지개가 아니죠. 이쪽에 빨주, 노초, 파란, 보가 다 보여야지 무지개인데 일부는 사라지고 파란색이나 노란색만 보이는 이 현상이 바로 간섭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현상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얘는 기출문제가 있는 현상이죠. 이렇게 경로차하고 그 다음에 반사 위상차하고 그 다음에 파장의 길이를 고려해서 보강인지 상쇄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의 예시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빛이 작은 틈을 진행할 때 생기는 회절현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회절현상은 뭔가 하면은 빛이 이렇게 통과할 때 이렇게 동글게 빛의 모습이 평면파가 구면파로 바뀌는 모습을 회절현상이라고 부르죠. 이 빛의 회절현상에 의해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절현상은 분산현상하고 관계없고 무지개하고도 관계없고 빨주노초 파란보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은 평광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광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광을 설명하기가 약간 길어요. 그래서 평광을 요 예제에서 굳이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광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는 분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문제이고 무지개가 분산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외우시고 반복이라서 죄송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의 프리즘을 놨을 때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서 굴절률이 작고 굴절률이 작아서 굴절을 잘 못한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파장이 작아서 굴절률이 크고 굴절률이 크니까 굴절을 잘한다. 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자.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